뭐냐면, 어,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는 내년 5월 달까지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형태의 흐름들은 어, 이게 계속 끌려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요즘 이제 올해 들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어,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 어, 매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주식을 매집을 해서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 5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니까요.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나머지 여기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도 올려놨고 여기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연기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거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방송했던 거에 설명을 드려놨으니까요. 요거 들으시면 되고 시황 들으려면 1시간 50분짜리 요거 들으시면 되고 자 유튜브에 조일교 치면 제 조일교 TV가 나옵니다. 제 채널에서 꼭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해야 되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내년 5월달까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못 보면 아마 제 예상에는 내년 5월달 이후로는 지금의 이런 하락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작년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뭐 수익을 많이 냈을 거고, 올해 1월 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게 뭐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제 이 경기를 지면 다음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월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월드컵도 마지막 예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걸 못 이기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주식 매집을 해서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낸다라는 게 제 주식 철학이거든요. 이게 제 주식 철학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 21년 차 출연하고 있는데 2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철학이 이거였어요. 근데 올해 제 주식 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하고 내년에 주식 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박세익 전무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리서치 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주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10%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일하게 몇 사람이 안 계는데 지금 김영익 교수가 내년 하반기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그럼 댓글 보면 김영익 교수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3월달,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달까지요. 단 한 번도 인버스 2X 이런 거 산 적이 없어요. 계속 고였어요. 그리고 김영익 교수의 의견에 제가 저건 아닌 것 같다. 이 좋은 장에 뭐 저런 얘기를 해.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상승장일 때 네거티브한 전망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전 시장만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올해 하반기에 컨설팅도 하고 주식도 해봤잖아요. 저는 이 분석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된 그 의견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단순계, 복잡계,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해석은 약간 다른데요. 단순계하고 뭐 복잡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와우넷 전문가로 있지만 저는 한국경제TV를 199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21년 동안 여기에서 남아 있으려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5년, 10년 있다가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걸 다 봤던 산정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경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뭐 오근영, 뭐 이제는 부부장이죠.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서치 센터장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좋아진 거죠.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단순계, 복잡계인데 복잡계 세상에서 단순계의 통계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2020년도에 이제 그해 1월 달에, 그러니까 2019년도 연말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1월 달에요. 어떤 얘기가 시장의 대세였는가 하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1월 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2020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도 놀랬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많은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더블 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주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더블 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은 리서치 팀장이나 박사익 전무도 대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 21년을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경제팀 21년을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박사익 전무라든지 많은 리서치 센터장 중에서 뭐 여러분들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왜 여러분들한테 스타가 이게 유튜브 때문에 3%팀 때문에 스타가 됐던 분도 있잖아요. 뭐 조니 대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왜 최근에 나온 이름 뭐죠? 제가 어저께인가 나왔던, 그냥 제가 오늘은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오늘은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던 제 생각만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3프로TV를 보면 박세익점, 이렇게 최근도 아니죠. 올해죠. 박세익점무나 윤지호 센터장이나 뭐 오종태 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스타가 됐죠. 그 소위 얘기해서 뭐 오근영 부부장은 작년부터 스타가 됐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사람들이 대중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대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뷰를 따르는 대중들이 되게 많아져요. 주린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중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비슷한 데자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김영익 교수의 말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믿는데 저는 내년 하반기에 김영익 교수의 뷰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제가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장이 좋다 그러고 회원을 모집해야지. 시장이 안 좋다 그러는데 회원을 어떻게 모집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졸교 유튜브 이렇게 졸교라는 걸 딱 찍고 이렇게 딱 치면 제 유튜브 나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지난번 시황하고 이거 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방송 출연한 거, 세미나 한 거 이런 거 다 올려둘 테니까 꼭꼭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박스권에 묶이더라도 정말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위 한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이 좋다라는 걸 느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는 없어요. 그나마 제가 볼 때 내년 5월까지 정말로 승부처가 되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10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왜 제가 이 분석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졸교TV에 들어가면 요 11월 10일 날 무료 세미나 한 거 있어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여기에 들어가면 1시간 50분짜리 시황이 있는데 이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거기서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듣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은 뭐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 말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전 누구보다도 유튜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대중심리, 대중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때의 데자뷰가 지금 이 형태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하락 경우는 10%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와 이게 데자뷰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넣을까요? 근데 저는 김영익 교수의 의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저 사람의 뷰에 맞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작년 3월부터. 근데 이번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에 1시간 50분짜리 세미나 보시면 되고요. 예. 1시간 50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보세요.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내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치면 완전히 탈락이에요. 뭐 메이저리그에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가거나 탈락하거나 이러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언제? 내년 5월까지. 내년 하반기에 저는 내년 하반기에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 선물을 같이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칫잘못하다가 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중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박사익 전문화 많은 리서치 팀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윤지호 센터장이 최근에 이제 김영익 교수처럼 약간 돌았습니다. 나머지 많은 박사익 전문화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 저 사람들을 따르는 대중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생각을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고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단순계에서의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가지고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폭락 하니까 더블딥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서 주식을 못 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을 사게 하고 2020년 3월달에 대폭락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라고 뒷북 치면서 더블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심리였단 말이에요. 저는 어쩌면 이거의 데자뷰가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회원 모집을 떠나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 박세익 전무처럼 잘하시는 분이 뭐가 대중입니까? 박세익 전무가요 유명하지 않고 혼자 자문사에서 할 때는 대중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나와서 대중적인 인기를 받는 순간 이제 대중이 돼버려요. 왜? 대중이 이 사람 의견을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벌써 2019년도에 이런 게 나오면서 단순계에서의 통계가 더 이상 복잡계의 통계가 아니라는 것들이 하나 둘씩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 올해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시장의 경제학적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계에서의 이론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2020년 3월달 대폭락이 나는데 더블딥이 나왔습니까? 대선이 있는 해 주가 폭락한 경우가 없다는데 대폭락을 했어요.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에 90%의 배팅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대중의 의견입니다. 그 많은 의견을 박세익 전무나 많은 리서치 팀장들이 끌고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김영익 교수만 이렇게 저는 김영익 교수의 의견을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니까요. 믿지 말고 그냥 작년부터 계속 가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김영익 교수가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계속 네거티브했지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 뭐죠? 아까 자꾸 이 사람 윤지호 센터장이 또 갑자기 이쪽에 딱 붙었어요. 예.
지금 두 사람. 아직은 대다수가 이쪽이고요.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국경제TV에 한 21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가장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대중들의 쏠리는 의견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한 90%, 100%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개개인이 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댓글에 욕하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되짚어보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댓글에 욕하고 이게 제가 21년 동안 한국경제TV에 출연하면서 느꼈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프로면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경계에서 있는 차이가 요거예요. 특히나 시장이 큰 변곡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견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제 의견은 1번, 2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시황은 여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과 다른 얘기를 오늘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시황도 얘기하지만 시황은 똑같은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50분짜리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이번 주말 강의에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시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면, 그러면 스마트 머니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했죠. 그 제 답은 첫 번째는 연말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올려도
11월 말이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막 정부에서 세금을 막 올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징수할까 막. 그러니까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겠다. 그러니까 막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주주 명부에 안 잡히려고 하겠죠. 그죠? 어차피 내년 시장에도 이게 맞다면 어차피 지금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개인만 떠받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스마트머니의 장세인데 어차피 연말에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올려도 11월 말까지고 아마 12월 달에 주주 명부에 올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는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할 수 있죠. 뭐 이번 주부터 반등할 수도 있죠. 양도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내년엔 다시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주 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의 테이퍼링에 지금 OECD 경기선행지수 꺾였고 그럼 내구재 주문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올 때까지 이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얘네들 확인하고 하겠죠. 바보들이 아닌 이상은. 근데 파월이 공급망 병매 현상 내년 상반기까지 힘들다 그랬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 힘들다 그랬잖아요. 2분기도 힘들고 상반기까지 힘들다 그랬잖아요. 뭐 파월 의장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내구재 주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니까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 해도 되거든요. 낙폭과대주는. 안 올라오면 계속 지금 같은 트렌드죠. 근데 만약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내년 하반기 시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갖고 있다면 내년 5월 중으로 1년 장사를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도 싸지만 위드 코로나로 서비스업이 올라오면서 경기를 받칠 수 있으니까. 내구재는 안 올라가더라도 서비스업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 소비 비중이 많은 미국도 올라가고 컨텐츠 비중이 많은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못 가잖아요. 제조업 비중이 크니까. 근데 이 스마트머니가 낙폭과대주를 땡길까요? 외국인들이 아니고 연기금이 아니면 이 전부 다 대형주고 제조업 베이스인데 아닐 거예요. 결국 스마트머니가 좋아하는 업종이 있겠죠. 그럼 제가 계산한 시점을 보면 내년 5월인데 얘네들이 내년 장사를 5월까지 끝내려면 이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 말부터 상승시킨 이 섹터를 내년 5월 달에 이익실을 하려면 적어도 마지막 상승 클라이막스는 한번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클라이막스 나오면 또 테슬라를 생각해서 내년 4월달, 5월달 상승 클라이막스 나올 때
따라붙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승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인 11월, 12월이 마지막 매집 구간이 아닐까요? 이 스마트 머니가 좋아하는 업종은? 그러면 12월 달에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할 때, 지금부터 있어요. 낙폭과대주 반등할 때 종목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주식은 좋은 주식 매집에서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게 제 주식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제가요, 컴투스잖아요. 제가 셀트리온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10월 달에 무방할 때 이렇게 여기 있을 때요. 셀트리온 20만 원 깨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 제가 무방할 때. 여기 증거 자료가 있어요. 예, 저는 다 올려놓기 때문에 요때 10월 15일 날 연말 세미나 강의할 때 요때 한번 들어보세요. 4시간짜리 강의인데. 이때 제가 셀트리온이 10월 15일 날이 얼마였는가 하면 요때에서 24만 원대였어요. 이때 제가 20만 원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싸면 사고 막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얘가 19만 원 딱 무너진, 진짜 19만 원 딱 제가 19만 원 무너진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고 얘기하고 나서 저는 18만 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번 주 뉴스가 딱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다들 아시죠? 네. 레키로나 정식 승인했다고. 그래갖고 어제 10% 이상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회원한테 그랬어요. 갖고 있는 분들 다 파세요. 이렇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살짝 수익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샀죠. 30만 원대부터는 이 주식은 살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유럽에 권고가 나왔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올라간지 않은 건 지켜보세요. 이러면서 다시 다 틀어졌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년장에 지금의 낙폭과대주들이 갖고 있으면 내가 산 본전에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고 제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일부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내년 하반기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데자뷰처럼 나올 것 같고 단순계에서의 통계를 복잡계에서 그걸 접목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예상이 맞다면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개선이 되면서 경기의 그러니까 그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반등을 시키는 요 라인 그러니까 요게 한 5월까지 이렇게 반등을 시키는 날, 이 라인까지 스마트머니는 본인들의 종목들을 가장 크게 이익을 시키려고 그럴 거고요.
왜냐면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니까 내년 5월까지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얘네들이 무조건 크게 뻥튀기 해서 먹고 나가려고 그러겠죠.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면. 자, 어,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텐텐버거님. 그러니까 제 요거를 들으시라고요. 제, 요거 유튜브에 졸교라고 치면 요 10월 10일 날 무료 세미나,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무료 세미나 한 개 있어요. 1시간 50분짜리. 들으시면 돼요. 예. 자, 근데 그거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병행해서 하는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보는데 코스피 200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월봉이.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주봉도 이평선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보세요. 대형주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시장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대형주 차트를 볼게요. 대형주 차트 이렇게 돼요. 중형주 이렇게 돼요. 소형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다 떨어져요. 자, 코스닥 가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종합, 월봉에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주봉이. 그리고 주봉도 떨어졌는데 코스피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내에서도 또 건설 보여드릴게요. 제조.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건설, 유통. 코스닥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제약 바이오 한번 볼게요. 제약 바이오. 바이오는 그냥 제약 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약 보시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셀트론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디지털 컨텐츠라는 섹터를 내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때부터요. 월봉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주봉도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원래 타이밍은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월봉이 제 이평선 위에 있는데 월봉이 제 이평선 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월봉이 이평선 위에 있는데 주봉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월봉이 이평선 위에 있는데 주봉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월봉이 안 내려오는데 위에서 노는데 주봉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원래 매수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월봉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디지털 컨텐츠는 언제부터 월봉이 살아서 안 꺾인가 하면 이때부터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자, 코스피 200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요때는 엄청 셌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리고 죽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완전히 죽었고. 자, 이 대형주 차트가 다시 이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차트와 비교해갖고 이게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봉이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해야지 밑에 있는 종목들을 해갖고 답이 나옵니까?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밖에 더 되겠어요? 내년 1분기에 스마트머니가 땡기려면 적어도 월봉이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월봉이 이렇게 버텨야죠. 위에서. 그래야 이런 큰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봉이 다 떨어져 있고 막 월봉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데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스마트머니들은 분명히 지금같이 코스피 시장이 혹은 코스닥 시장이 자 보세요. 코스피 종합은 월봉이 내려와 있고 코스닥 종합은 월봉이 올라와 있어요. 코스닥 종합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자, 코스피는 내려와 있어요. 월봉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코스피 대형주는 완전히 내려와 있죠.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는 내려와 있고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똑같은 지금 시장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인가요? 즉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년 상반기 1월에서 5월까지 스마트머니들이 땡길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겁지도 하지만 이런 스마트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땡기겠어요. 적어도 지금 월봉에서 견디는 종목이나 월봉에서 추세에 잘 타고 있는 종목들 땡기겠죠.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내년 1월 중으로 1년 장사를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본전까지 올라올 걸 기다리는 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에 기대하는 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내구재 주문이 한번 딱 올라와야 가능한 얘기고 내구재 주문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가능한 얘기인데 벌써 작년에 다 땡겼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올라오려면 두 가지인데요. 경기가 살거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파월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 12월 달에 어쨌든 11월 말에서 12월까지는 종목 교체를 다 하고 스마트머니가 내년 1월에서 5월 중으로 승부수를 볼 종목들을 지금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폭 과대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마지막 승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세요. 이 디지털 컨텐츠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차트가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내리고 디지털 컨텐츠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코스닥이 디지털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자, 코스닥이 디지털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셀트론 헬스케어부터 볼게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제약 볼게요.
코스닥 제약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꺾였잖아요, 월봉이. 안 좋잖아요. 주봉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지? 근데 보세요. 코스닥의 디지털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가, 업종 차트가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지수의 종목들, 구성에 있는 종목들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펄어비스. 제가 종목 차트 보여드릴게요. 펄어비스. 월목만 보여드릴게요.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잖아요. 카카오 게임스, 위메이드, 컴투스, 데버시스터스, 웹젠. 뭐 안 올라오는 놈은 후발주겠죠? 게임빌, 다날, 조이시티, 넥슨시티까지. 뭐 밑에는 더 심하죠, 뭐. 버킷스튜디오.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아놓으니까 코스닥 차트는 별로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코스닥 내에 있는 이거 보세요. 코스닥의 1등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땡기면서 죽이면서 코스닥 차트는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래도 그래서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디지털 컨텐츠 쪽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의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가도 코스닥 차트는 별로 많이 안 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는 어차피 전부 다 제조업이니까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땡길까요? 외국인, 기관? 천만의 말씀이죠. 스마트머니가 땡기거든요. 왜? 올해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증시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내년에도 다르지 않겠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에서 테이퍼링하고 유동성을 계속 줄이는데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내년 하반기에 지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알면 상반기에 또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이런 주식을 찾아서 땡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의 가장 전제 조건은 무조건 월봉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약처럼 월봉 밑으로 떨어진 종목은 벌써 추세가 무너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셀트론은 24만, 25만, 30만 원 때도 이거 20만 원 무너진다. 24만 원 때도 20만 원 무너진다. 지금은 18만 원 올 거라.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힘든데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는 얘기는 저는 안 믿어요. 진짜 프로는요. 행동을 해야 돼요. 단 판단이 들어섰으면 내 판단이 틀렸다 아니다를 몇 번씩 크로스 체크해갖고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12월 달, 11월, 12월 달에 이제 주가의 차별화가 약간 해소되기 위해서 배당도 있고 이러니까 낙폭과대주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오는 마지막 타이밍에 빨리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경제TV 21년을 지켜보면서요. 맨날 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아, 또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겠다, 또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또 1년을 또 손가락 많은 형태의 흐름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갈지 몰라요. 또 하나의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 같은 종목들이 나오겠죠.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머니가 땡기겠죠.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가 더 땡길 수도 있고 저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땡기기에는 월봉의 추세가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내년 5월까지 승부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그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고요. 단타 치고 이런 단타 치고 막 어떤 거 뭐 먹었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마케팅 하지 말고, 홍보하지 말고, 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어떤 종목이 될까를 회원들하고 같이 발굴해야 된다고요. 서로 공부하면서, 토론하면서. 왜?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경기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요. 퇴로가 없어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세요. 좋은 주식이면. 내년에 만약에 이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빨리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주식 철학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저같이 제 주식 철학이 이런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말 올해 시장을 보면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고, 이게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는,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대중들이 많이 몰려있고 유명세가 있는 전문가를 피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대중들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쪽 방향으로 주도주가 나오는 걸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저는 한국경제TV에서 지금 21년째 출연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대중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세요. 제가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하는 건 질문,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질문 이런 것만 올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형태들의 흐름은 분명히 이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럼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머니가 노릴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지금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생각을 많이 바꾼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맞아요. 작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요, 올해는 마지막 승부를 던지려면, 그러니까 소에서 추세 종목, 상승 종목을 하려면, 매매하려면 반드시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와운의 라이브 방송 하는 전문가들 얘기하는 막 아무 때나 손절 라인 확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단타 쳐갖고 오늘은 이 종목 그 손절 라인 끄면 끄세요 그래갖고 10종목 던져갖고 막 그중에 올라가는 2종목만 수익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뭔가에 대한
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할 때도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주식이 여 라인에서 월봉 위에 올라갈 때 주봉이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가 하는 게, 이게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월봉이 이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주봉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매수도 주봉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이 이렇게 깨지면 바로 날려야 돼요. 이런 게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거 얼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이건 얼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이건 얼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이래갖고 뭐 10종목, 20종목 날리는 그런 손절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엔터주가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든다면 월봉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근데 주봉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절 라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탁 던져갖고 뭐 얼마에 사고요, 손절은 얼마고요, 손절 아니면 계속 가져가세요, 목표가 얼마고, 이런 쌍팔년도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매매를 하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알아야 하는 매매 기준이나 매수 기준이나 손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게 없어도 됐어요. 그냥 좋은 주식 많이 떨어지면 사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올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은 주식 많이 하락하면 매수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매매가 안 먹혀요. 왜?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손절 라인이라는 건 개인들이 직접 아는 매매 기준이나 매수 기준 손절 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선정도 월봉이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만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업종 차트도 월봉이 이평선 위에 올라가는 것만 업종만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월봉이 이평선 위에 올라간 것 중에서 주봉이 이평선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구간에 매수해야 되고, 월봉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 반등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센 종목들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억수 마음고생해요. 그러니까 월봉이 밑에서 안 깨지고 있는데 주봉이 깨진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보세요. 여기서 월봉이 무너진 적 있나요? 월봉이 한 번도 안 무너졌죠. 근데 월봉이 안 무너졌는데 주봉 이평선은 월봉이 한 번도 안 무너졌잖아요. 주봉 이평선은 이렇게 무너지는 게 2군, 3번이나 무너졌어요. 기준은 월봉을 잡고 월봉이 안 무너진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삼성전자. 월봉이 언제 무너졌어요?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반등시.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라인은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반기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얘 안 무너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딱 무너질 때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왜 작년도 현대차나 대형주의 흐름이 됐으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장이 좋으니까. 보세요. 작년에는 대형주가 한 번도 안 무너지잖아요. 이거를. 월봉이. 근데 주봉이 한 번 무너지잖아요. 이 보세요. 월봉이 안 무너지는데 주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때 무너졌죠. 한번 보세요. 월봉 무너졌죠? 이게 바뀌는 트렌드예요. 월봉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조건 안 팔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까지 나오겠어요? 내년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디지털 컨텐츠처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종목들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와 있는 종목들을.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코스피 종합이 월봉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월봉이 이렇게 완전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와 반대로 가 있는 종목들. 이건 지금 주봉 차트니까 이평선이 좀 다르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월봉이 지금 디지털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견디는 종목들 찾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런 게 들어가든지. 그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머니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일 거예요. 왜? 내년에 장사를 하려면 올해 1월, 2월 달에 특정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왜 이런 형태의 펀더멘탈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 졸교TV, 유튜브 졸교TV에 보면 여기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시면 돼요. 이거를 11월 10일자 1시간 50분짜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5월까지 스마트머니가 1년 장사를 하려고 끌어올리는 그 섹터의 주도주 섹터를 무조건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도주 섹터의 가장 기본은 월봉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야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또 가르쳐 주면 되지만, 일단 최소한의 원칙이 월봉이 이평선 위에 올라가는 종목만 선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11월 말이나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2달 만에 올려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부터 월봉 위에서 버티는 종목을 찾아야죠. 그 업종을 찾아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년 어차피 하반기 저는 시장이 좀 힘들다고 보니까
상반기 중에 어떤 형태를 해야 되고, 그럼 내년 하반기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지 뭐. 답 나왔죠. 내년 하반기는 롱숏 매매 전략. 정말 강한 주식 사놓고, 아까처럼 월봉 위에 있는 종목 사놓고, 그 다음에 약한 주식 선물 매도 해지하고.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진짜 롱숏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강한 주식을 가져갈 수 있죠. 시장 리스크를 재우면서. 어차피 대세 상승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영익 교수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 유튜브 정말 많이 봐요. 그 3일 전에 윤지현 센터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시장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근데 아직은 대다수가요. 뭐 발색 전문화 대다수가 이 원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주가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리 상승을 겁내하지 마. 이게 대세예요, 대세 지금. 하고 내년 5월 가서 보면 되고요. 내년 5월 달에 갔는데 이평선이 코스피 이평선이나 대형주 이평선이 월봉률로 다시 올랐다. 그러면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내년 5월에 갔는데도 이제 금리 인상 7월 할 거 아니에요? 내년 5월에 갔는데도 대형주나 코스피 지수의 제조 종목들이 월봉 이평선 위로 못 올랐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시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뭘 얘기했든 그런 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반기에 그런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생각할 것 없이 일단은 당장 다쳤던 올해 연말하고 내년 스마트머니가 장사하는 내년 5월까지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장사를 준비하자는 거죠. 여기서 승부 안 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승부를 내놓고 그 다음 내년 하반기에는 이평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승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끌려가면 계속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 거죠. 그래서 그거 하자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와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쭉 밑에 내려가면 이게 프로모션이 있어요. 여기 그 두 번째 프로모션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이건 나중에 뭐 커리큘럼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월봉 위에 있으려면 신고가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왔더라도 다시 월봉 위에 올라가야지. 앞에 있는 보시면 대부분 보시면 종목들이요. 밑에서 내려온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나서 눌림목을 받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신고가 나고 월봉이 위에서 견디거나 아니면 월봉이 밑에 있는데 신고가 나고 이렇게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월봉 평선에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고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 다시 월봉 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앞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년 5월까지 승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강료가요, 55만 원이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1개월 수강료도 77만 원이고 단 한 번도 안 깎아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벤트 강의할 때 제가 무방을 할 때 이벤트 가격을 적용시키는 게 1개월에 55만 원이고요. 2개월에 뭐 한 120만 원이고 한 번도 안 깎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에 55만 원이에요. 이때 강의해주고 이평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평선 이평선 이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평선 월봉하고 주봉하고 이평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이게 55만 원이에요. 한번 저는 제가 무방을 하면서 주말 무방을 하든 뭐 저녁 무방을 하든 장중 무방을 하든 간에요. 제가 혹시 제 무방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회원 가입하라고 막 다른 전문가처럼 회원 가입하라고 막 그렇게 막 강요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나 올해 9월달, 10월달, 12월달 무방할 때요. 제가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슨 회원 가입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매번 무료 강의 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12월달까지,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이때 제 무방을 한번 보세요. 회원 가입을 하라고 막 제가 강요한 적이 있는지, 막 목소리 높인 적이 있는지, 없어요, 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힘든 시장에 뭐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쉬어야 돼요. 전문가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 5월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상위 스마트머니가 올린 이 업종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이 위드 코로나로 서비스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볼 때는 3,100에서 한 3,200 사이까지는 5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봐요.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면 시장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없다 그러면 승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가입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가 끝나는가 하면요. 12월 말에 끝나요. 그렇게 제가 설정을 했어요. 12월 30일인가 29일 날 끝나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 걸 맞췄어요. 네. 결국 12월 30일까지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주도주를 다 사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회원들하고 저하고 서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사놔야 돼요. 그리고 내년 1월달에서 5월달까지는 11월, 12월달에 매집한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은 놔두고 못 가는 종목들은 종목 교체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하려고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사은품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데 뭐 USB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당연히 주는 거고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엔 돼요. 이번에 시장 내년 1월달에 대선도 3월달에 있잖아요. 이거 돼요. 그 중에 시가 대형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스마트머니가 대형주를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입하라 그러고 싶어요. 제가 9월달, 10월달 무방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내년 5월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월 말, 5월 초. 그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그쪽에 타겟을 맞춰갖고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죠. 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무방해서 이렇게 확신하지 않고 되게 신중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대형주도 같이 폭락해요. 만약에 이쪽 섹터 못 가잖아요. 그럼 대형주도 같이 폭락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년 1월 달부터 폭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그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다 팔아야죠, 우리는. 만약 1월 달부터 제가 볼 때 폭락이 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폭락 나오면요. 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3,100에서 3,200까지 5월달까지 땡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월 달부터 폭락이 나오면 저는 2,400, 500이에요. 그 어설프게 2,700, 800 이렇게 해갖고는 이 장이 안 끝난다니까요. 새로운 한 번 이렇게 파괴를 하고 새롭게 돌았어야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만약에 폭락하면 저는 2,400, 500인데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1월 달부터 폭락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 5월까지는 3,100에서 3,200인데 이 확률이 한 80%고요. 뭐 2,700, 2,800 이딴 거는 저는 안 봐요. 이번에 떨어지면 2,400, 2,500이에요. 1월 달부터 떨어지면. 그럼 만약에 상반기 2,400, 2,500 떨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말 좋아지죠. 그때부터 진짜 주식을 해야 되죠. 작년 3월 달처럼 막 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예상은 내년 5월 달까지 3,100에서 3,2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800선에서 3,200선 박스권이 되든 그 확률이 50%고 진짜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하반기에 제대로 한번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요. 예.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무조건 승부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예. 저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되는 종목으로 붙어야 됩니다. 업종이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낙폭과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희망 고문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오늘 왜 자꾸 끊기죠? 그러니까 주식이든 그러니까 종목이든 업종이든 간에 무조건 이평선 위에 있는 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고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그리고 그 종목 그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 또 1등주를 골라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장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잘 고르는 사람들은 정말 수익이 크고 종목 못 고른 그러니까 종목 잘 고르는 한 20% 정도는 정말 수익률이 크고 종목 못 고르는 대단 한 70%, 80%는 계속 하반기처럼 손가락 빠질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이 올 것 같단 말이에요. 느낌상. 네. 그러니까 정말 내년 상반기는 잘 봐야 돼요. 스마트 머니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머니의 장세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스마트 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개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이제 여기서 스마트 머니가 매수하는 종목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월봉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그 스마트 머니가 사는 종목들만 월봉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겠죠. 센 종목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 머니가 사는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였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보다 스마트 머니가 사는 종목도 정말 셌잖아요. 그 대부분 정책 관련 주고 컨텐츠 주고 이런 거니까. 예. 외국인과 연기금 사는 종목 올해 하반기 완전히 죽었어요.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놀랐던 게 SM과 JYP 엔터.
이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JYP엔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던 종목이고, SM은 스마트머니가 샀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저는 회원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저희 방에도 회원이 많아지면 또 시세 왜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전문가 방에서 제 방으로 이동을 하시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그냥 저한테 신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다른 전문가 방에서 제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와우넷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 와우넷 고객센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1599-0700으로 하셔야 돼요. 그 자꾸 이렇게 다른 방에서 제 방으로 뭐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ARS 자동적으로 막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규 가입에 하라고요. 이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우넷 콜센터 해야 됩니다. 예. 1599에 뭐 0700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가능해요, 이동이. 예. 이거 두 가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질문 있으면 종목 상담 안 되고요. 막 이런 거, 뭐 내가 수익률 얼마 올렸다,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냥 시황과 관련한 거,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한번 올려보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차피 제가 3시 10분까지인데, 오늘 강의가, 3시 10분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요. 뭐 오랫동안 할 것도 없을 거. 답이 대충 나와서. 당연히 종목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저희가 종목을 분석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 종목 매수를 같이 할 거라고요. 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종목들이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월봉과 주봉이 이평선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종목을 같이 들어갈 거라고요. 한 12종목 정도. 10종목에서 한 12종목 정도. 이제 전체 다 해서, 저는 종목을 많이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내년 상반기에 원전은 제 후보군에 없습니다. 예. 예. 이 이평선 위에 올라 있잖아요. 올라와 있거든요. 월봉상.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후보군에는 없습니다. 원전 쪽은. 예. 예. 매일 하죠. 매일 오전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그러니까 종목 매수, 매도, 손절, 가격, 그 다음에 비중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오후 3시 30분 전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직장인들은 녹화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요. 직장인들은 녹화 방송 들으시면 돼요. 예. 근데 보통은 다들 자식들하고 같이 듣던데? 같이 제 라이브 방송을 듣더라고요. 녹화 방송으로.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끊어서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요. 예. 가족들이 다 같이 보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교육을 하고 경제 상황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매일 오전 라이브 방송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예. 월에서 화, 수, 목, 금. 예.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 강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해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좀 힘들고요. 제가 시장을 봐야 문자를 보내죠. 그 종목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문자는 매일 오전에서 오후 3분 사이에 아마 나갈 겁니다. 예. 근데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저는 사놓으면 뭐 매일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건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건 제가 잘 못해요. 단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 상반기는 하든 안 하든 아까 지수선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얘기했다고요. 이거 들으시라니까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일교 치고 치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 요날 1시 50분짜리 1시간 50분짜리 요 강의를 꼭 들으세요. 꼭.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이번에는 주식 선물 강의 합니다. 선물 강의 말고 주식 선물 강의. 예, 장중에 주식 선물 강의를 좀 매일 좀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하반기에 주식 선물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주식 선물 강의를 이번엔 좀 할 거예요. 제가. 지수 선물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매 하실 분들은 지수 선물 매매만 하신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지수 선물 재미없어요. 예, 내년엔 개별주 재밌을 겁니다. 예,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한 2조 사이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세요. 지수 선물 안 합니다. 예. 6주간 들을 수 있습니다. 6주간. 그러니까 제가 싸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에 77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77만 원짜리인데 저는 애누리 없어요. 이벤트 가격이 77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6주에 55만 원이니까 정말 싼 거죠. 이거는. 예. 교육하고 예, 있네요. 20일 날 개강하는데 20일 날 교육하고 11월 21일부터 이제 6주간 무료로 이제 예, 실전 매매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싼 거죠. 이번에 제가 보통 무방을 해도 이벤트 가격이 이렇게 안 때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때렸어. 예. 저는 안 때리고 싶죠. 매번 얘기하지만. 근데 와우넷에서 시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가격을 조금 낮춰서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가격에 안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싸게 가격 때리는 거 보셨나요? 올해?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없었을걸요? 한 번도. 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황은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 자세하게 해놨고요. 여기서는. 예. 자세하게 해놨고, 1시간 50분밖에 안 되니까. 진짜 내년 상반기에는 승부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한번 보자고요. 제 말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1개월요? 1개월 77만 원이라니까요. 제 걸 보면
이거 말고 제 걸 그냥 본다고 그러면 1개월에 77만 원이에요. 제 거는. 아, 예, 그냥 1개월 하시면 77만 원이에요. 그걸 안 넣어놓은 모양인데요. 예. 나중에 여기다가 파트너스 해갖고 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 쪽에 1개월에 77만 원 됐을 겁니다. 그것도 이벤트 적용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2개월에 아마 100 얼마 잠깐만요. 제가 자꾸 제가 이거를 잘 안 봐서 가격 정책을 잘 안 봐서 이벤트 가격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어,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어, 어, 이게 비싸구나, 제가. 이게,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1개월에 77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어떻게 되나. 좀,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벌써 2개월에 154만 원이잖아요. 아마 1개월에 77만 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지만 교육 영상 특강은 99,000원인데 아까 USB 있죠. 이거 이번에 가입하신 분한테 공짜로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6주에 55만 원이라면 제 강의는 굉장히 싼 거죠. 원래 강의보다는. 예. 이벤트 안 한다니까요, 저는. 예. 리딩 방법 똑같이 하죠.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그 다음에 문자는 계속 보내드리고. 어.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 50분, 11시까지.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는 8시 50분, 11시까지 다 똑같아요, 그냥. 문자는 직장 위에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고, 직장인들은 나중에 녹화 방송, 제가 많이 안 해서 직장인들 녹화 방송 듣기가 쉬워요.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막 라이브 방송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듣기가 되게 좋다고. 그리고 문자는 보내드리고 이러니까. 주식 선물 배우기 쉬워요. 제가 주식 선물의 자료를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번에 가입하면 주식 선물 강의까지 해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주식 선물 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주식 선물 강의를 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 선물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주식 선물 다 자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회원 수익 후기 같은 거 적지 마라 그럽니다. 다 조작하는 거. 와, 근데 그걸 보고 많이 하는구나. 오후에는 라이브 방송 안 합니다. 라이브 방송 하루 종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라이브 방송을 하루 정도 하면 단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시장은 언제 봅니까? 아니, 라이브 방송을 하루 정도 하면 시장은 언제 보냐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뚜렷해야지, 맑아야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데 전문가가 하루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 아니, 몸이 피곤한데 그게 정신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답 나오지 않나요? 아니, 전문가가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하고 떠들고 이러면 피곤해갖고 시장을 어떻게 보냐고요. 판단력이 희미해질 텐데.
그리고 저는 저녁 방송도 거의 출연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출연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저녁 방송 12시에 갔다가 1시까지 뭐 했다가 또 와서 라이브 하루 정도로 하고. 그럼 전문가가 몸이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근데 그걸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영어 수학은 많이 해줘도 되지만 이 주식은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전문가는 방송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잘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가입번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상해요. 와우넷에 여기 가면 요 프로모션 있죠. 와우넷 프로모션. 그 두 번째 가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가격은 정말 싸요. 제가 이벤트를 해도 이 가격이 6주잖아요. 6주. 6주에 이 가격은 정말 싼 거예요. 제가 올해 이 가격으로 6주에 55만 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난번에 특강했던 20만짜리 특강했던 USB를 주잖아요. 이거 너무 싸죠. 투자 노트도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요. 내년 상반기에 정책 관련주가 좋아 보여서 그 다음에 스마트 머니가 올리는 종목이 좋아 보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가입번호는 이쪽 여기로 보여드릴까? 주식 선물 강의는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건 좀 잘 배워야 돼요. 주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 주식 선물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 크게 당하더라고요. 예. 주식하고 주식 선물은 거래 승수가 달라서 뭔 얘기냐. 이게 뭐냐면 주식의 한 계약은 주식 선물의 한 계약은 주식의 10주하고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짜리 한 계약을 매수나 매도하면 8만 원이 아니고요. 80만 원이 돼요.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식 선물 이거 제가 예전에 80만 원 받고 강의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번 12월 말까지 공짜로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번에 가입하시면. 예. 꼭 배워야 돼요. 내년 하반기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 3490에 4535, 4545가 아니고 4535네요. 3490에 4535. 예. 네.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 선물 강의도 같이 들어가니까, 꼭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시황 관련한 궁금한 게 없으신가? 하기야 뭐 시황 관련한 궁금한 거 없어도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1시간 50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일교 치고요. 검색하면 조일교 TV 나오거든요. 요거 정말 시황 잘 됐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된 시황이에요. 꼭 보세요. 번호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19일까지만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일 날 개강을 하니까 19일까지만. 그러니까 19일까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일 날 개강을 하니까 19일까지 가입하시면 돼요. 오늘 가입 꼭 하지는 마시고. 19일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선착순 50명 안에 들어야지 USB하고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USB나 이거 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USB가 몇 개가 없어요, 지금. 저 와우넷에서 얘기하기를 지난번에 300개를 찍었는데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착순 50명 안에 들어야지만 이걸 주거든요. 여기도 내용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가고 꼭 요거 받으시려면 50명 안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19일까지 가입하긴 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50명 이하로 가면 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이거는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돼서 50개밖에 안 됐어. 됐죠? 예.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리죠. 내년 승부를 내년 5월까지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뭐 종목은 12종목 많이 안 합니다. 전체 다 해봐야 12종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비공식 종목으로 이런 종목도 좋고 이런 종목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죠. 그럼 각자 이제 매매하는 거고, 공식 종목은 딱 12종목만 합니다. 예. 총 12종목. 매일 12종목씩 하는 게 아니라 총 12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12종목이 넘으면 한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요. 예. 총 12종목. 매일 12종목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12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12종목이 넘으면 한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사요. 그 12종목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렇게 갈 거예요. 전 주식을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죠? 예. 자, 이제 더 이상 없으시면 잘 생각해 보시고 19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9일까지. 이건 6주고. 그리고 꼭 부탁드리지만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이 시황은 꼭 들으세요. 조일교 치고 조일교 TV에 들어가서 이 시황은 꼭 들으시라고요. 예. 예. 꼭 1시간 50분이니까 많지 않아요. 예. 꼭 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가입하시고. 자,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죠? 요게 다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다가 조일교라고 치면 조일교 T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무료 세미나 있잖아요. 1시간 50분짜리. 요걸 들으시라고요.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예. 예, 유튜브에도 조일교 치면 됩니다. 하시면 되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